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이사리였습니다. 2021년 8월 13일 신박사의 장 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주제도 그렇고 제목도 좀 무겁죠. 시장 자체가 오늘 상당히 좀 큰 변화를 좀 보여줬고, 또 이제 무겁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또 좋진 않은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이번 한 주는 거의 외국인들이 폭격하듯이 국내 시장에서 자금을 좀 빼는 그런 경향을 좀 보였고요. 한국 경제 대표격 반도체 업종이 완전히 그냥 초토화되는 정도였던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7월 28일이죠. 메이저가 팔기 시작한다는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좀 보수적인 전략으로 선회를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일관되게 생각은 같고, 그런 얘기들을 계속적으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최근에 나타난 어떤 이런 외국인의 이탈, 대량 이탈과 반도체 업종에서의 어떤 대량 매도 자체는 어느 정도 좀 주식 파티가 끝나가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표상화 시켜주는 그런 흐름이라고 생각되고요. 3분기에 삼성자 굉장히 좋은 실적 나올 거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보고서라든지 언론에서도. 근데 수급은 먼저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지난주 초죠. 삼성전자를 완전히 선물과 동반해가지고 끌어올릴 때 외국인의 어떤 그게 덫이었던 거죠. 완전히 한국 증시가 외국인의 그 불트랩에 당했다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오늘 치열하게 장중 내내 생각을 했고, 고민을 했고, 어떤 결단들을 했고, 그래서 7월 28일 그때 이제 영상 올려드린 이후로 저는 계속적으로 이제 현금화를 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뭐랄까,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도 들고 있는 입장이라 가지고 참 당했다는 어떤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표현을 하는 게 그대로 이제 제가 느낀 바를 좀 말씀드리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장에 대한 정리 한번 좀 자세하게 해서 여러분이 또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좀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마감부터 해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 1.1% 약세 마감했고요. 3171포인트. 상승 종목 수가 164종목, 하락 종목 수가 723종목. 완전히 그냥 약세장이었죠. 코스닥도 1.26% 약세 1040포인트 마감했고요. 상승 종목 수가 260종목, 하락 종목 수가 1125종목. 압도적인 그냥 하락장이었고, 수급을 보면 완전히 초토화입니다. 외국인이 2조 6천억을 오늘 하루 동안 이제 팔았고요. 기관이 1,600억. 코스닥도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300억, 1,100억씩 매도했습니다. 선물 쪽에서 외국인이 7,900 계약을 이제 순매도하면서 최근 계속적으로 현 선물 동반해서 대량의 순매도를 좀 이어가는 그런 모습이 되고 있고요. 증시 주변 자금은 66조 수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수준 같고요. 아시아권 증시 보도록 하죠. 어제 미국 증시는요, 나스닥이 0.35% 상승했고, S&P 500이 이제 0.3%, 다우는 이제 강보합 정도. 근데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1%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최근에 연일 좀 떨어지는 그런 추세가 좀 그려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반도체 주요 종목들을 보면요, ASML 홀딩스는 그나마 잘 버텼어요. 이거는 최근에 잘 버티는데, 그 메모리 쪽에 이제 포커싱이 돼 있는 어플라이 머티리얼즈 이런 장비 회사들이라든지, 그다음 이제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은 보시면 중장기 평까지 깨면서 어제 이제 6.3% 약세 마감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향이 그냥 장 초반부터 그냥 수급이 그냥 금세 1조 원 넘더라고요. 순매도가 국내 시장에서.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거는 반도체에 대한 전망이기도 하지만 한국 시장에 대해서 완전히 몰아치는 그런 형태로도 좀 보여졌기 때문에 오늘 장중에 조금 굉장히 고민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이제 최근에 외국인들 매도가 굉장히 거세지면서 원달러 환율까지도
예, 뭐 이렇게 이제 치솟는 형태가 나오다 보니까 더 뭐 외국인 뭐 매도세가 더 강화됐고, 또 이제 한국 증시에 대한 약간 좀 위기론 이런 것들이 좀 발동이 됐죠. 예, 그래서 이 원달러 환율 자체도 이게 좀 안정권으로 좀 가야 되는데, 이런 상태가 되면 쉽진 않다. 삼성전자, 하이닉, 반도체에 대한 어떤 매도세가 증시 전반으로 좀 확산될 가능성까지도 있다. 예, 이 수급 때문에, 아니 그 환율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조금 조심해야 되는 어떤 구간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오늘 아시아권 증시는, 일본 증시는 뭐 약밥 정도, 예, 뭐 장중에 이제 플러스 왔다 갔다 했었고, 홍콩 1.1% 약세, 대만 1.3% 약세, 예, 반도체, 기술, 뭐 이런 쪽으로 좀 약세였던 것 같아요. 상해 증시는 뭐 그나마, 예, 뭐 시총 상위에 이제 뭐 기술주가 있거나 뭐 반도체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별로 빠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 쪽에 대한 어떤 매도 공세, 사이클에 대한 어떤 고점 논란, 이런 것들이 글로벌적으로 좀 퍼지면서, 메모리 사이클에 대한 얘기죠. 예, 그래서 한국 증시가 좀 직격탄을 맞았고, 이게 조금, 좀 아쉽다, 이런 뭐 얘기를 좀 드릴 것 같아요. 오늘 전체 수급을 보면요,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2조 6천억을 이렇게 팔았지 않습니까? 예, 2조 7천억이 전기전자 섹터에서의 매도입니다. 예, 그래서 보시면 삼성전자가 오늘 3.3% 빠졌잖아요. 예, 삼성전자가 3.3% 빠졌는데, 여기 3천만 주, 2조 3천억을 삼성전자에서 외국인이 매도를 했습니다. 2조 7천억 중에서 2조 3천억이 삼성전자 매도고요. 그래서 뭐 오늘 뭐 배터리 쪽은 순매수였고요. 1200억. 예, 뭐 그래서 다른 쪽은 그렇게 막 내다 파는 그런 경향은 없었고, 어느 정도 이제 반도체에 집중된, 그리고 이제 뭐 반도체 장비, 뭐 소부장,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코스닥에서 좀 매도하는 그런 경향을 보였던 것 같아요. 오늘 이재용 이제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 이제 나왔는데, 뭐 어쨌든 별 영향은 없었던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은 오늘 그 2조 6천을 팔았는데, 이번 한 주 동안, 한 주 동안 매도한 규모 자체가 8월 이제 9일부터죠. 7조 원입니다. 와, 7조 원을 지금 일주일 동안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이제 순매도했고, 기관은 1조 4천억, 뭐 개인이 한 9조 원 정도를 이제 순매수했고요. 뭐 코스닥은 뭐 그렇게 많이 외국인들이 판 건 아니죠. 2,800억. 기관은 한 7천억 정도 팔았고, 개인이 1조 1천억. 뭐 도합해가지고 11조 정도를 뭐 대략 10조 정도 됐군요. 10조 정도를 개인이 이제 한 주 동안 순매수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였죠. 프로그램보다 이제 훨씬 더 많은 수량이었기 때문에 좀 액티브하고 뭐 패시브적인 어떤 수급들이 같이 섞였다. 삼성전자에 뭐 집중된, 반도체에 좀 집중된 그런 수급의 매도가 좀 집중됐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수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코스피 지수 차트, 이게 좀 좋지는 않다는 얘기 들었죠. 이게 불트랩, 덫을 놓는 식으로 이렇게 했고, 오늘 좀 의미가 컸던 기술적인 모습은요, 이 121선, 요 분홍색 선 있죠. 요 분홍색 선이 코로나 이후로 한 번도 깨지지 않았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깨졌어요. 뭐 밑꼬리를 좀 그리면서 올려치고 마감시키긴 했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처음으로 이렇게 깨버렸다는 거 보시면, 코로나 이제 요때죠. 요때 이제 코로나 이때 이후로 이제 보시면 쭉 이렇게 올라오다가 요 분홍색 선 121선 닿지는 않고 이제 올려쳤잖아요. 여기서 작년 10월달에 막 증시 위기론 막 있었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120일 이동평균선, 보통 이제 경기선이라고 표현해요. 보통 6개월 정도라고 해서, 증시가 이제 경기에 6개월 정도 선행한다 해서 이걸 좀 경기선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이 선을 깨지도 않았어요. 한 번도. 근데 처음으로 깼다는 거죠. 이건 이제 증시 체력이 좀 약화됐다는 거고, 수급이 먼저 움직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간과해서는 안 되는 어떤 시그널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 불트랩 나오고 나서 경기선 121선을 깨버렸다. 이거는 분명한 전략상의 변경을 해야 되는 걸 강요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7월 28일 영상 올려드리면서 이제 증시에 대한 어떤 보수적인 전략 선회에 대한 얘기를 드렸죠. 그때
결국은 이제 현금화를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예, 올라오는 종목들을 이제 더 산다든지 이런 식이 아니라 현금화를 하면서 보수적인 어떤 방향으로 선회를 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 지금 요거 여기서 반등 다시 나올 수도 있는데요. 그거를 매도의 기회를 삼아야 되는 거죠. 예, 그 매도의 어떤 힘이 강하면 살짝 반등 나오고 다시 꺾이는 거고, 그 매도 힘이 약하고 이거 뭐 다시 간다는 시장의 뭐 분위기가 형성되면 더 치고 꺾이고,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시장은 좀 부러졌다고 봐요. 저는 시장은 부러졌다고 보기 때문에 절대 공격적으로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이제 참고해 보시고, 여러분도 이제 뭐 제가 여러분한테 강요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이런 생각 이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실행하고, 저도 이제 주시장에 지금 돈이 들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뭐 실전적으로 지금 어떤 판단을 하기 위해서 저도 이렇게 분석을 하고 공부를 하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이제 공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뭐 제가 뭐 이론적으로 과거에 뭐 이랬으니까 뭐 이렇고 통계적으로 그냥 설명하고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저도 지금 거의 뭐 칼 끝에 서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냥 어디 뭐 온실 속에서 뭐 책 펴놓고 얘기 드리는 것도 아니고 칼 끝에 서가지고 지금 여러분 앞에 얘기 드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도 굉장한 어떤 뭐랄까요, 말에 다소 좀 날카로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날카로움이 있을 수밖에 없죠. 이거 굉장히 예민한 구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에 큰 변화가 발생되고 시장이 붕괴될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시점의 어떤 구간대에 있을 때는 그때 어떤 예민함이 좀 날카로움이 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심박수 왜 이렇게 차갑지 하는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뭐 두루뭉실하게 이렇게 뭐 한다든지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보다 더 민첩하게 날카롭게 그리고 차갑게 바라봐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 의약품 업종 지수입니다. 시장 대비 그래도 강하죠. 0.44% 약세니까 오늘 코스피가 1.16% 약세였죠. 그래서 시장 대비 강한 업종이 이제 의약품 업종이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코스닥 지수는 1.26% 약세였는데 코스닥 이제 제약업종 지수는 0.7% 빠졌으니까 지수보다 강했다. 그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반도체 쪽은 시장보다 더 약했죠. 시장보다 더 약한 2% 넘는 약세를 좀 보였고, IT도 1.8% 빠지면서 결국은 시장의 어떤 약세가 지금 IT, 전기전자, 반도체 위주로 끌어내리는 어떤 형국이 되고 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이따가 말씀드리죠. 섹터 전략이라든지 시장 전반적인 어떤 분석은 이따가 제가 정리한 내용 한번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시총 상위 종목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3.3%, 장 초반에 1.5% 약세로 시작해가지고요. 장중 내내 계속 3% 이상으로 약세. 여기 중장기 이평선을 처음으로 붕괴시켰습니다. 241선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무조건 팔아야 된다는 수급이 무조건 팔았던 것 같아요. 다음 주 월요일도 쉬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무조건 팔고자 하는 수급이었고 가격 불문하고 파는 것 같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3,100만 주를 외국인이 팔았고 2조 3천억. 기관들은 그렇게 많이 안 팔죠. 기관은 지금 어떤 의견들이 좀 분분해요. 사이클에 대한 어떤 뭐 의견들이 첨예하게 좀 갈리고 뭐 이런데, 지금 외국인은 이건 뭐 지수를 끌어내겠다는 어떤 심산이기도 한 것 같고, 반도체에 대한 어떤 사이클 고점 그 부분으로 이렇게 몰아치나? 순식간에? 모르겠어요. 저는 약간 좀 지수를 끌어내리는 어떤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중장기 평까지 이번에 깨버렸다는 거는 이거는 좀 상당히 좀 이제 반등 나올 수는 있겠죠. 반등 나올 수 있는데 이거 확실하게 요거는 불트랩, 상승처럼 보이는 덫을 놓고 그들은 이제 완전히 내리꽂아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는 한국 증시를 유린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잘못된 판단들을 하게 만들었던, 의견이 또 분분하게 만들 수 있었던 그런 어떤 액션이 여기서 좀 가해졌던 것 같아요. 현선물 동반해가지고 막 끌어올렸잖아요, 그때. 그래서 야, 이거 저도 가는가 했는데, 야, 이렇게까지 해버리니 참 팔 기회를 안 주죠. 무섭습니다. 그런 거 보면 오늘 SK하이닉스는 최근에 굉장히 급락하다 보니까 이 중장기 평선이 241, 480일까지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반등하는 수급들이 좀 유입되면서 결국은 오늘 기관들 같은 경우는 순매수 어제 돌아섰고, 외국인의 순매도도 어제 8천억이었는데 오늘은 2천억으로 좀 감소했죠. 이런 부분에서 오늘은 좀 반등이 나와줬고요. 이 정도는 기술적 반등 나올 수 있는 구간인 것 같아요. 오늘 장중에 살짝 네이버가 SK하이닉스 시총을 역전하는 현상이 좀 있었죠. 그래서 지금 참 큰 시총 상위주 변화입니다. 네이버는 제가 계속 일관되게 말씀드린 게 고점권역으로 좀 봐야 될 것 같다, 이번 상승장 사이클에서. 장기적으로는 더 갈 거라 보지만 그렇게 좀 의견을 드렸고, 카카오도 비슷한 의견 드렸죠. 하지만 이제 바이오 업종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시장보다 강할 것이라는 그 의견 그대로 유지합니다. 오늘도 계속 봤죠. 삼성바이오 1.1% 강세였고요. 셀트론은 아쉽게 이제 2% 약세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셀트론 헬스케어 0.5% 빠졌고, 셀트론 제약은 1.2% 강세. 그래서 셀트론 제약이 좀 탄력적인 모습을 최근에 보여주고 있고요. LG화학이 2% 강세, 신규 상장주 카카오뱅크 3.7% 강세, 그리고 이제 크래프톤이 7.6% 강세. 오늘 오전에 이제 멤버십 분들에게 스마트 리포트 알려드렸는데, 어제 장 끝나고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요. 굉장히 좋게 나왔죠. 그리고 이제 9월달, 10월달 신작이 또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실적으로 따지면 이제 대한민국 게임사 중에 1등이죠. 영업이익이 1,700억 나왔습니다. 해외에서 94% 매출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추세 반전이 가능성이 높았고, 오늘 그런 모습이 좀 나온 것 같아요. 7% 상승, 기관이 22만 주를 순매수를 했네요. 시총 상위 종목들 중에서는 크래프톤, 카카오뱅크 좀 강했고, SK이노베이션 좀 강했고, 2차전지가 좀 강했어요. 삼성 SDI도 이제 보합 정도 마감했으니까 시장 대비 강했던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오늘은 2차전지가 강했고, 신규 상장 대형주 강했고, 코스닥 증시에서 HLB가 오늘 4% 상승했네요. LNF 2차전지 쪽 좀 강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그다지 바이오 몇 종목이 좀 강한 종목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 외에는 그다지. SK 바이오 사이언스는 오늘 1% 올랐습니다. 그래서 시총상이 이 두 종목이 좀 강했네요. 차바이오텍이 1.5% 강세, 안트로젠이 3% 강세. 그래서 오른 것도 별로 없네요. 그래서 오늘은 개별 종목 단으로는 별로 얘기할 게 없는 것 같고요. 결국은 지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더 중요하고, 또 이제 오늘은 그 부분이 포커싱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시 순매수까지 보도록 하죠. 양시장 이제 동시 순매수, LG화학이 오늘 1,500억 순매수, 크래프톤이 1,000억 동시 순매수, 카카오뱅크 700억 정도, SK이노베이션, 삼성바이오로직스 요 정도. 나머지는 그리고 이제 코스닥 쪽 가면 약간 개별이에요. 개별 성격이네요. 바이오 주식들이 좀 있는 것 같고, 셀트론 제약이 1등, HLB 제약, LNC 바이오, HLB 생명. 약간 좀 뭔가 좀 메인 느낌은 아니죠. 종목들이 약간 좀 개별 성격. 그만큼 시장의 어떤 흐름 자체가 지금 약간 좀 좀 삐걱거리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종목은 요 정도 체크해 보도록 하죠. 그러면 이제 정리한 내용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주식 파티가 끝나간다. 외국인의 이제 불트랩에 한국 증시가 완전히 당했다. 이게 참 처참한 것 같습니다. 수급은 가장 빠릅니다. 저번에 얘기 드린 내용인데요. 수급은 가장 빠릅니다. 어떤 내용, 어떤 재료, 어떤 실적, 어떤 사이클보다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수급의 움직임, 매도의 움직임이 굉장히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된다.
어떤 재료보다 경기 사이클보다 실적보다도 선행합니다. 우리는 항상 나중에 왜 그런지를 알게 되죠. 수급은 미리 알고 있고요. 큰 변화의 수급이 움직인 이유를 분석하고 거기에 순응을 해야 된다는 것을 과거 경험을 통해서 저는 뼈저리게 좀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시장은 부러졌습니다. 붙일 수는 있어도 원래대로 되진 못합니다. 반도체 사이클 논란으로 지금 본질을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도체 사이클이 고점을 이제 조만간 찍는다, 아니다. 이 논란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메이저 수급이 이미 팔기 시작했다. 그 본질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 자체가 뭡니까? 파티장을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게 조무래기가 아니라, 그 파티의 어떤 주인공들이 하나둘씩 뒷문으로 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파티는 끝나가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보면 조무래기들이 춤추고 있는데 그 조무래기들은 중요도는 떨어지고 이미 파티의 이제 불꽃은 사그라들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그런 것들이 조무래기들이 팔팔 뛰고 할 때 그런 것들을 잡았던 사람들은 굉장히 오랜 기간 물리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증시 막판에 끝물에는 이제 모멘텀 플레이, 어떤 테마주들, 개별주들이 갑자기 팡팡팡 튀는 두세 배씩 막 튀면서 개인 투자들의 어떤 수급을 뭐랄까요, 설거지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좀 나오는데요. 앞으로 좀 그런 모습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왜냐? 파티는 끝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재 시장에 대한 분석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작년 코로나 사태 이후로 아까 이제 보여드렸죠. 120일선을 첫 붕괴시켰습니다. 이게 이제 경기선이라고 제가 표현드렸었죠.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시그널 그리고 변화입니다. 그래서 붕괴됐다는 것은 굉장히 크고요. 시장은 부러졌다. 외국인의 지난주 이틀간의 삼성전자 강한 순매수는 결국은 불트랩, 덫이었다. 완전히 당했다. 저도 당했다. 이번 주 삼성전자에 집중된 대량 매도가 시장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들. 지금 이제 주요 종목들, 섹터군 종목들이 많이 올라온 상황이고 고점권역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시장 전체 확산 가능성들, 그런 것들이 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V자 반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얕은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V자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이거는 그 누구도 알 수도 없는 거예요. 시장은 생물체로 움직이기 때문에 예측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투자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가지고 대중이 되고 군집이 돼서 그들의 움직임이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라오면 팔겠다는 사람들의 이 군집 심리 강도에 달린 문제예요. 그 강도가 크면 얕은 반등이고요. 조금 더 간단한 어떤 그런 어떤 군집 심리의 어떤 부분들이 작용되면 V자 반등이 세게 나오죠. 그럼 이제 메이저가 거기에 대놓고 또 팔려고 들 거고요. 지금부터는 시장 예측이 아니라 리스크 관리와 이제 대응의 영역입니다. 갑니다. 다시 또 움직입니다. 이런 거에 또 굉장히 현혹되거나 이제 거기에 매몰되거든요. 또 하루 오르면 또 거기에 또 휩쓸려 가지고 거기에 힘이 실리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은 리스크 관리 대응의 영역입니다. 맞추기 게임이 아니에요, 주식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 명심해야 될 건요, 이번 강세장, 그러니까 작년 3월달 이후로 이제 코로나 이후로 이제 강세장이 지금까지 펼쳐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큰 기회는 이제 없어졌다는 거예요. 큰 기회는 이제 없기 때문에 작은 기회들과 갖은 어떤 상승 파동들이 이제 나오겠지만, 결국은 공격적으로 지금은 막 투자를 막 집행하고 하는 그런 시점이 아니다. 단타하는 투자자에 이제 상관없겠죠. 오늘 사서 이제 오늘 팔거나 내일 팔거나 하는 그런 트레이딩의 어떤 영역들을 하는 투자자라면 사실 장세가 무너지고 이거에 크게 전략이나 방식들을 바꿀 필요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저같이 어떤 추세 매매라든지 또 이제 롱텀을 좀 한다든지 어떤 사이클 투자를 한다든지 하면서 한 번에 이제 높은 수익률을 좀 내려는 그런 투자자 입장에서는 보유 기간을 좀 상당히 좀 가지는 그런 투자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은 리스크 관리 대응의 좀 영역으로 간다. 이렇게 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섹터 전략에 대한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현재 구간이 이 정도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 정도 되고 있고, 그렇다고 막 붕괴돼가지고 막 이렇게 된다, 뭐, 이런 식은 좀 아닐 것 같고요. 예. 이런 식으로 내려가다가 또 올라가고 내려가다가 올라가고 이런 파동들을 그리면서 고점의 권역을 좀 형성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결국 이제 직선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주식 시장이라는 게. 그러면 이제 이런 파동 1번으로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상승 파동이 나올 거 아닙니까? 반등 나올 때. 예. 이 파동을 이제 그리면서 형성하는데 이런 어떤 1번의 파동을 만들어주는 주요한 어떤 시장 내에서 섹터는 무엇이 될 것인가? 예, 무엇이 될 것인가? 순간 달아오는 그런 섹터, 예, 그런 모멘텀들을 지니고 있는 어떤 분야들, 섹터들, 그런 쪽이 될 것 같은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제약바이오라든지 우주항공이라든지 뭐 이런 쪽이 아마 되지 않을까 싶어요. 2018년도 같은 경우도 시장이 이제 꺾이기 시작할 때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어떤 정점을 찍고 바이오로 이제 옮겨 붙으면서 바이오 이제 모멘텀 있는 것들 툭툭 올려주면서 시장을 받쳐줬거든요. 그리고 이제 바이오와 더불어 가지고 이제 남북 경협주 당시에 경협주가 굉장히 그 종목 수가 많아요. 막 전방위적이죠. 토목, 뭐 비료, 뭐죠? 하여튼 뭐 엄청 많잖아요. 광물 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 이제 모멘텀적인 측면, 순간 달아오는 어떤 섹터였고, 그런 것들이 시장의 어떤 뭔가 좀 이런 떨어지더라도 이렇게 상승 파동을 만들 때 올려주는 역할들을 좀 분위기를 형성시켜줬죠. 그때 그래프를 한번 좀 보여드릴까요? 코스피 지수 차트 한번 보면서 그때 내용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때가 이제 이때죠. 2017년도 이렇게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막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기, LG전자 그런 것들만 주구장창 올랐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정점을 좀 찍으면서 바이오로 이제 정점을 찍고 바이오로 이제 옮겨 붙는 흐름이 전개되면서 이렇게 이제 정점을 찍는 가운데서도 이제 파동을 그리면서 또 이제 상승 파동을 만들고 이러죠. 그럼 이제 이때 뭘로 이렇게 되느냐? 당시에 이제 대북주랑 바이오가 이런 식으로 좀 올려줬어요. 그래서 큰 캐파를 지녔던 뭐 삼성 바이오나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뭐 이때 거의 정점을 찍었었고, 나머지 뭐 다른 바이오 기업들 자잘한 것들이 또 툭툭툭 올려주면서 시장의 어떤 불트랩을 좀 형성해주는 반등을 형성해주고 꺾이는 상황에서의 어떤 상승 파동들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해줬었죠. 이때 이제 바이오 주요 종목들, 그리고 남북 경협주들, 뭐 그 당시 뭐 현대 엘리베이터, 뭐 현대건설, 아난티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요걸 받쳐주고 중장 기평선을 계속 닫잖아요. 이렇게 닫고 있죠. 닫고 있다는 거는 힘이 약하다는 거예요. 힘이 세면 이제 닿지도 않고 위에서 이제 놀고 있겠죠. 그러다가 한 번씩 붕괴되고, 붕괴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반복되다 보면 그 다음은 완전히 추세적으로 이제 무너지죠. 이런 식으로. 여기서도 좀 받치듯이 이런 식으로 하는데 힘이 약하니까 이게 약간씩 붕괴되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또 이렇게 붕괴돼 버리죠. 그래서 증시의 큰 패턴들이 이렇게 돌아간다는 걸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과거의 어떤 흐름들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똑같이 반복되진 않지만 모양은 좀 다르지만 그래도 패턴이 비슷하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결국은 군중의 어떤 심리와 그런 분위기가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약간의 패턴과 모양은 달라져도 그 본질은 달라지는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원금 내면 팔고 싶은 심리가 생기는 거, 시대가 변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본질이거든요. 군중 심리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본전 올 때까지 안 팔고 본전 오면 팔고자 하는 심리가 매물대를 형성하는데 그건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은 바뀌기도 하고 가변적이지만
그 군중의 어떤 집합된 심리 자체는 바뀌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증시를 분석할 때는 굉장히 좀 패턴화된 것들을 얻어낼 수가 있고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조금은 힌트를 좀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의 움직임은 좀 좋지는 않았다는 얘기를 할 수 있고 하여튼 이제 내용으로 돌아와서 이제 섹터 전략에 대한 얘기를 드리면서 이제 거기 넘어갔는데,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런 식으로 좀 올려줄 때 파동을 어떤 섹터가 순간 좀 달아오르는 sek터, 모멘텀 플레이 어떤 섹터들, 그런 것들이 좀 만들어질 공산이 좀 크다는 이제 그런 얘기를 드리고요. 불트랩은 이런 겁니다. 상승의 이런 파동을 보이다가 고점을 찍고 나서 다시 또 다시 또 간다. 리턴 투 노멀 다시 간다는 그런 어떤 분위기 형성될 때 막 이제 다시 또 들어갈 때 야 전고점 돌파한다 할 때 다시 또 꺾이죠. 이게 이제 불트랩입니다. 이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조금 저도 당했구나라는 표현을 좀 했던 게 그런 부분이고, 작년 2월달, 3월달에 수급도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 당시에 이제 수급인데요. 외국인은 일단은 증시에서 자금 이탈할 때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를 제일 많이 팔죠. 캐파 자체가 제일 크고 당연하죠. 그래서 2월달부터 제가 이제 작년에 이제 코로나 3월달 폭락 직전에 반등 나올 때 포트폴리오를 현금화를 거의 대부분 했던 이유가 무지막지하게 현선물 동반해가지고 팔았고 삼성전자를 엄청나게 팔아제꼈죠, 외국인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요건 종합지수 코스피 종합지수의 이제 수급이었고요 당시에. 그래서 외국인의 수급의 한 60% 정도는 대체적으로 삼성전자가 차지했고 이렇게 매도를 동반해서 만들어냈었다. 그래서 이런 패턴이 나왔고요. 그냥 삼성전자 반도체 국한된 그냥 매도다 이렇게 치부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지금 매도가 그런 식으로 좀 분석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외국인은 한국 증시 자체가 반도체라는 그런 수급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한국을 팔 때 그리고 이제 선행적으로 글로벌 증시가 빠지기 시작할 때 한국이 이제 가장 탄력적으로 이제 선행적으로 움직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선행적으로 좀 파는 경향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시그널 매도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얘기 드리고 싶어요. 조심해서 나쁠 건 없죠. 그리고 주식 투자는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손실 안 보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서 보시면 제가 이제 과거 불트랩 그런 것들을 좀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2007년도 엄청난 강세장이 있었죠. 차이나 플레이, 그러니까 차이나 이제 인프라 투자들,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서 엄청난 중국이 투자하면서 우리나라에 중간재들, 화학, 철강, 이제 조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엄청나게 빨아들이면서 우리 전통 굴뚝 산업들이 대상승기를 펼쳤죠 당시에. 그래서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급등했는데 2017년도 7월 달에 서프라임 사태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한번 이렇게 출렁거렸습니다. 근데 그 서프라임 사태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기술적 반등이 이렇게 세게 나왔어요. 그래서 고점을 찍고 다시 또 내려앉다가 이게 불트랩이죠 결국. 또 가는 듯 하다가 메이저들은 팔았고 당시에 어마어마한 물량의 외국인들이 수십조를 팔아제꼈습니다. 현대중공업, 포스코, 뭐 두산중공업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이제 그대로 또 꺾이고 또 여기서 또 반등 나온 듯 하다가 꺾이고 하면서 완전히 붕괴되는 흐름 전개됐었죠. 그러니까 과거를 통해서 좀 배울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그 모습이 여기 있고 2008년도 3, 4월쯤에 갑자기 증시가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게 삼성전자가 끌어올렸어요. 사실 그 당시에 강세장의 주인공은 삼성전자 아니었는데 삼성전자가 근데 캐파가 시총이 제일 컸으니까 삼성전자 반등 나오다 보니까 증시가 이렇게 기술적 반등을 크게 냈어요. 그래서 그 뒤로 이제 다시 또 붕괴되는 흐름이 나왔죠. 그래서 결국 이것도 불트랩이라 볼 수 있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하락할 때 어떤 과정들, 흐름들이 이렇게 좀 전개됐었다. 그리고 이제 코스피 지수가 2009년도부터 차화정 랠리 펼치면서 증시가 올라오다가 2011년도 고점을 찍고 나서 한번 꺾이고 올라가는 듯 하다가 다시 꺾이고 각도를 조금 높이지 못하면서 이랬죠. 당시 이제 유럽 위기가 막 있었고 유럽 금융위기가 있었고 거기에 이제 결정적으로 미국 신용등급 강등, 부채한도 협상이 이제 지연되고 하면서 강등을 시켜버리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서 추락하는 모습이 좀 전개됐었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돌파하는 듯 하다가 이게 힘이 없기 때문에 각도가 여기보다 낮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약간 위기의 어떤 시그널들을 얘기를 해주고 있었다. 이때 당시에 저 같은 경우는 피하지도 못했어요.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뭐 마찬가지죠. 2007년도 이때 장 이렇게 꺾이는 거 저도 뭐 모를 일이죠. 그래서 그대로 당했던 경험입니다. 그대로 당했죠. 그때 막 고점에서 다 팔고 현금 해가지고 저도 막 해피하게 있고 그러질 못했어요.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제가 지금 시장에 대해서 예민하게 구는 겁니다. 아니 하락장에 오면 강세장 뒤에 그 하락장에 오면 어떻게 되는 것들을 봐왔기 때문에 덜 먹어도 안전하게 해야 된다는 것들을 계속 제 스스로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점 맞출 필요가 없어요. 고점까지 그걸 뭐하러 그렇게 리스크를 가지면서 고점에 팔려고 하겠어요. 안전하게 나오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요. 코스피 지수 요거는 이제 아까 보여드린 그겁니다. 2018년도 두 번 고점 찍고 요때 이제 기술적 반등들을 계속 파동을 그리다가 붕괴되는 흐름 전개됐던 거. 요거는 이제 굉장히 오래전 20년 전 요건 코스피 지수인데 2000년 이제 IT 버블 때 고점을 형성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중 고점 형태를 많이 만들어요. 그리고 이중 고점 뒤에 뭐 이런 식으로 좀 불트랩들을 만들고 얕은 조정. 그러니까 상승 파동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때 뭐가 이렇게 할 거냐? 그거 이렇게 또 하죠. 그러니까 직선으로 빠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막 오늘 아니면 뭐 못 판다는 의식으로 접근할 필요는 없고요. 점진적으로 이제 점진적으로 뭐 내 포트에 한 5%씩 판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지. 막 급하게 한 방에 다 던지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코스닥 지수도 한번 볼게요. 20년 전입니다. IT 버블의 막 최전선이 코스닥 지수였는데 이중 고점을 찍었어요. 이중 고점. 그렇죠? 여기 이제 여기서 한 번 더 뭐 불트랩 이런 거 나올 수 있었는데 굉장히 얕은 불트랩 정도 하고 꺼져 버렸죠. 왜냐? 매도하겠다는 어떤 심리와 군중들이 너무나 막 강력했기 때문에 반등이 뭐 제대로 못 나오고 그냥 이래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군중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함부로 뭐 예측해서 세게 반등 나올 거다. 뭐 그래서 내가 맞췄으니까 대단하지. 이거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그건. 그래서 맞추기 게임이 아니라는 게 그런 겁니다. 맞춰서 대단하다. 뭐 그게 무슨 연속성을 가집니까? 안전하게 대응하는 게임이지. 그리고 이제 2007년도 8년도 코스닥 증시 고점 형성할 때 여러 번 고점 형성하죠. 이렇게. 그리고 꺾였다가 다시 고점을 경신 못해요. 그렇죠. 여기서도 꺾였다가 다시 고점을 경신 못해요. 이게 반복되면 결국 무너집니다. 고점 경신을 연속적으로 계속 못하면 무너져요. 코스피 지수 지금 보세요. 여기서 고점 한번 형성했죠. 여기서 돌파는 하다가 못했죠. 여기서도 돌파는 하다가 무너졌죠. 여기는 돌파했는데 세게 올려치지 못하죠. 여기서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무너지네요. 121선을 처음으로 이탈하는 흐름이 전개됐네요. 여기서 이제 V자로 나올 수도 있어요. 있지만 이 고점 갱신을 빠른 시일 내에 하지 못하면 매도 압력을 또 세게 받기 때문에 그 뒤로는 다시 또 헤드앤숄더 형태로 또 밀릴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지금 요 121선을 깼다는 게 오늘 굉장히 꺼림칙한 거예요. 전 이거 장중에 보고 좀 약간 좀 바들바들 떨었어요. 사실 이 120선을 처음으로 깼네.
예. 이건 굉장히 좀 중요한 시그널을 준 거죠. 근데 이제 결국 이제 결론적으로는 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사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아무리 이제 위급한 일을 당하더라도 정신만 똑똑히 차리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는 말. 예. 우리 뭐 전통적으로 이제 있는 말이잖아요. 예. 그래서 결국은 어떤 위기도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고요. 분명 그거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예, 거기에 상당히 이제 능동적으로, 예, 액티브하게 이제 결정하고 움직이고 판단하는, 예, 사람만이 그 위기를 기회로 이제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냥 수동적으로 그냥 냅둬다든지, 이제 뭐 될 대로 뭐 되라는 식으로 하게 되면 사실상 그 위기를 기회로 이제 돌릴 수는 없겠죠. 오늘 얘기는 전체 장세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린 거예요. 전체 장세에 대한 얘기를 드렸고, 또 개별 종목, 개별 섹터 단의 어떤 전략은 또 달라질 수 있다. 예,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거는 달리 또 가져가야죠. 예, 근데 전체적인 어떤 장세에 대한 부분은 오늘 제목이 좀 담겨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섹터군, 뭐 종목군들, 주도주군들 그런 것들이 좀 올라올 때마다 계속 이제 현금화를 시키고 있었는데, 뭐 결국은 그런 생각을 벗어남 없이 지금 파티가 끝나가는 모습들이 계속 전개되고 있다는 거, 여기에 좀 포인트를 가지면서 좀 판단하고 결정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참 어려운 어떤 한 주가 이렇게 지났는데요. 휴일, 이제 다음 주 월요일도 휴일이잖아요. 휴일과 3일 연휴를 좀 앞두고서 좀 시장이 어떤 좋은 어떤 마무리가 됐으면 좋았는데, 조금 아쉬운 어떤, 마감이 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상황을, 유리한 어떤 국면으로 만드는, 그런 현명한 투자자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럴 수 있도록 또 저도 최선을 다해서, 분석을 해서 또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일 동안도 많은 분석해서 유익한 내용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불금 즐거운 연휴 되시고요. 신박사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